안녕하세요. 국민 아침방입니다. 오늘은 이금융권이라면 지금 제가 취급을 하고 있는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제 정부, 여러분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 뭐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죠.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하는 이 대출 규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저희같이 집 한두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서민이나 중산층. 지금의 정부 정책은 그거잖아요, 솔직히. 부동산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 막으려고. 근데 우리 같은 서민이나 중산층 투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죽어라 돈 벌어 집 하나 조금 여유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한답시고 그냥 하나 더 이렇게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을 잡으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잡지 말고, 한 사람의 수십 채, 한 그 업체 수십 채, 수백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으라 이거죠. 왜 우리 일반 서민들, 중산층까지 대출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전 같으면 1금융권에서 내가 생활비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간에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럼 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대출을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돼? 내가 생활비가 없고 사업하는데 사업장이 부족해. 그럼 어디서 받아야 돼?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이마저도 안 되면 이제 대보까지 받아야 돼. 대보까지 이용해야 돼. 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걸 놔두고 이렇게 고금리를 쓰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비록 캐피탈 저축은행 이금융권 대출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3억 있는데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금융권 이용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하락할지 안 할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투기로 올려놓은 집, 그 가격들, 이건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투기하는 놈들이 그런 거지. 걔네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해야지, 우리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는 우리 같은 서민들, 중산층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지 말아야 될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이자 지원해 줄 거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출 상담사로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혹시라도 본다면 나 잡아갈라나? 본다면은 제발이지, 집 한두 채 있는 사람들 가지고 규제하지 마세요. 응? 당신들이 그 아픔을 알아, 진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제가 항상 거의 대출 영상 찍을 때마다 말하죠. 대출은 반드시 1금융권부터. 이건 100번,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절대 지겹지 않은 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 아시겠죠? 내가 그러니까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이니까 정부 규제 때문에 1금융권에서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그냥 가세요. 1금융권에. 안 될 건데는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아, 안 되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고, 진짜 안 되는지를 겪어보고, 나는 1금융권 안 되구나라는 걸 알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1금융권에 비하면 2금융권은 담보대출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1금융권의 2배 이상 높아요. 금리가 2배 이상 무조건 높게 되니까 반드시 1금융권 알아보고. 자, 이 정부 규제로 인해서 현재 담보대출을 이제 추가로 이용하는 거죠. 가계자금은 당연히 1금융권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제 기존의 가계자금으로 먼저 선순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로 자금을 원할 때 이용하는 게 바로 2금융권. 당연히 2금융권에서도 가계자금은 취급을 해요. 취급을 하지만 1금융권에 비하면 이자도 높고 또 1금융권보다 신용 하락도 더 많으니까 어찌됐든 가계자금은 1금융권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 자금을 원할 때만 2금융권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가계자금을 먼저 이용하신 분들은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때는 더 이상 가계자금으로는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냐? 바로 사업자금이요. 사업자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해요. 자, 사업자금이라면 현재 개인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인 대표가 있을 겁니다. 대표가 있고,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대표만 사업하니까, 그러면은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는 대출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업자금으로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써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사업자고 법인 대표만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안 되지는 않고, 이제 이걸 만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 조건을 본다면, 자, 일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3개월, 법인 대표는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매출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집 매출 신고 안 하는데. 매출 신고 안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세금을 안 내는 것 뿐이지. 조금이라도 매출 신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만들어버리고. 마이너스 만들면 안 좋아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매출 신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세는 KB 시세 1억 5천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인 아파트에 한해서만 현재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는 금액 얼마나? 그 전에 1억 5천인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KB 시세 안 나왔어. 이제 분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안 나온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감정가가 1억 5천 이상 나오면 똑같이 진행을 해드리고요. 자, 금액은 LTV 최대 95%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95%라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95%만 적용이 되는 곳이 있고, 90%만 적용이 되는 곳이 있고, 또 85%만 적용되는 곳이 있고, 또 80%만 적용이 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금액을 알았으면 금리는 최저 5%대부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자금 이용하려면 반드시 1금융권, 대충 무조건 1금융권이다. 1금융권, 2금융권 2배 이상은 차이 난다고. 지금 이제 1금융권 담보대출 이용하게 되면
보통 3%대 이용이 많이 되죠. 5%대부터 해요. 이것도 최저일 때, 아주 신용이 좋고 대출 금액도 아주 적을 때, 그때 이용이야. 그게 아니면 이보다 더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1금융권에서 먼저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될 경우에 2금융권 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인 차이 조금 뭐 금방 나오죠. 그리고 신용 간단하게, 신용은 연체중이나 아니면 신용상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연체중이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 뭐 개인회생자,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연체를 좀 자주 했어. 지금은 연체중은 아니지만, 아니면 이전에 내가 신용불량했어. 이제 풀렸어. 이제 풀리긴 했어. 그런 분들은 신용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 가능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금리가 훌쩍 올라가 버려. 금리가 엄청 높게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이 많고 신용이 낮으면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금액이 적고 신용이 높고 이러면 금리는, 아이씨 글씨를 왜 뭐냐고 쓰네. 마음이 바쁘니까 다음 글씨부터 막 나오네. 금리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금리 적용되는 부분 참고하시고, 자, 기본적인 내용 이것만 솔직히 잘 알면 돼요.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다 뒤져봐야 돼.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정도 안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으신 분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많이들. 왜? 많이들 검색을 해보셨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업자금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게 되죠. 내가 직장도 아니고 프리랜서고 무직자인데 사업자금을 왜 생각을 해? 그래서 이분들은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규사업자 이렇게 영상 올리면 그게 뭐야 하고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 어떠냐? 여기까지 쭉 서서 금리는 빼야 되는데 이만큼, 이건 빼고 이만큼, 쉽게 말해서 1, 2, 3, 4, 5 이렇게 한다면 1번, 2번, 3번, 5번은 동일합니다. 1번 아니지. 1번 사업자가 아니니까. 1번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아니지.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니,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 대표도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건 일부 이제 이금융권, 이 저축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과정을 잠깐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저희가 이분들의 신용을 조회를 합니다. 신용 조회를 하는 건 뭐죠? 신용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가능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죠. 자, 조회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본 서류가 있어요. 뭐 등초번은 물론이고 소득증빙, 이런 서류, 소득 서류들 이런 걸 먼저 확인해 가지고 심사를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신용에도 이상 없고 뭐 소득도 이 정도면 맞춰지는 것 같고 나쁘지가 않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심사에서 승인이 나야죠. 승인이 나게 돼요. 이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왜? 여기서 고객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금액하고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 가지고 기본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들어가서 아, 이분이 원하는 금액을 금리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도 그랬죠. 반드시 매출이 있어야 된다고. 매출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짧으면 2에서 3주, 늦으면 3에서 4주. 최장관, 길어봤자 한 달 안에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사업자, 이게 바로 신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이따 제가 좀 이따 알고. 자, 금리는 제가 뺐죠. 4번은 금리는 현재 기사업자에 비해 약 1% 이상 높아요, 금리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분들에 비해서 신규 사업자분들은 금리가 좀 더 높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임이란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돼요.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이것은. 자,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규제지역, 저희 아파트가, 저희 지역이 현재 조정지역이에요. 저희 아파트가 투기 지역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금은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1가구 다주택. 택자도 무관. 제가 1가구 3주택인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것도. 1가구 다주택자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다만, 다주택자들은 거기에 따른 담보대출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담보대출이 많으면 소득이 또 높게 형성이 돼요. 그 이제 소득증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게 문제지, 다주택자라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이게 맞을라. 이렇게 말하면 맞나? 현재 후순위 이용자 대환 가능.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기로 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이분들이 사업자금이란 것을 알질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 대부업체라는 곳을 알게 돼요. 대부업. 그런데 여기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리가 뭐 15% 이상이에요, 대부분.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이용하게 되죠. 자, 이런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부업뿐만 아니에요. 같은 이금융권인데도 지금 현재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예전에 이용하신 분들, 저금리 시대 말고 그 전에 금리 높았을 때 그런 분들도 금리가 굉장히 높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후순위로 현재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있는데 내가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영상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신규 사업자로 이걸 이제 이분들이 신규 사업자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근데 어떠죠? 일반 기사업자에 비하면 금리가 높아요. 여기는 금리가 1% 이상 높아. 1% 이상 높아. 적게가 1%지 2% 이상 높은 분들도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뭐 작년 초에라든가 차관 이용한 지 3개월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사업자를 폐업 신고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잊어보니까 폐업해버리면 나중에 사업자 없으면 이거 바로 반환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3개월 정도 지나면 기사업자로 인정을 해주는 또 금융사가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가 기사업자로 매출 신고 이렇게 하고 기사업자로 인정을 해줬을 경우에, 자, 이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신규 사업자를 냈을 때는 신규 사업자는 후순위 담보대출 이용할 때는 뭐 대부분이 이런 분들 대부분이 기대출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그 애들을 싸그리 상환해 버리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내 신용이 어떻게 돼? 신용이 올라가잖아. 신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신규 사업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들을 싸그리 정리해버리니까 신용이 올라가잖아. 옳은 신용 점수를 가지고 기사업자로 대안을 하다 보니까 금리는 현재 여기서 받았던 금리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100%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진짜. 아직까지 더 높은 금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현재 이용 중이라면 참고하시고, 대법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자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자, 현재 이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자격조건, 기사업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